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31일입니다. 이번 달도 다가고 1년 중에 한 달이 갔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판은 안철수 쪽으로 몰렸으며, 그 다음에 보수 지성들이나 꼴통 지성들도 역시 윤석열에 대한 공포감과 총선 패배의 짙은 그림자가 지금 드리우고 있죠. 고고TV 말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정치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보고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단선적으로 공학에 근거한 구도에 지금 짜여 있다는 거예요. 그 구도를 윤석열이가 날름 집어먹으면서 그 멍충한 윤석열이가 무식한 전행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국민은 윤석열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국힘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 망했어요. 망한 겁니다. 이건 자한당 수준도 아니고 자한당보다 더 못한 것도 아니고 국힘은 구조적으로 망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그 국힘 전당대회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개입함으로 해서 국힘 세력은 당원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는 줄 모르고 질주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망한 거예요. 나경원 사태를 보고 또 유승민이 아주 독하게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고고TV는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를 저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에 갇혀서 구도적으로만 본다. 구도로만 보고 공학적으로만 본다. 그래서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민주당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국힘보다 오히려 활발하고 생동적입니다. 동태적인데 물론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죠. 그 이재명 곧 쳐내진다니까요. 민주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은 구도로 갖고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이 구조적이 뭐냐, 구도가 뭐냐, 이런 걸 모르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요새 하도 그 사람들이 질리게 고고TV한테 욕질만 해대고, 너무 무식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이제 틀딱틀리, 할배, 할매, 무지, 빈곤, 무식의 힘, 그러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제를 해야 되는데, 고고TV가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열어보면 우선 5, 600명 뿐이 안 봐요. 이재명을 또 한 2달 전에 조졌더니, 뭐, 한 2,000명, 3,000명 보더니,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그 댓글란에 안 나오는 욕질이 차단된 그 댓글이, 그거 나만 볼 수 있어요. 한 3, 40개씩 달려요. 희한한 댓글이야. 내가 댓글 차단을 욕질하는 거, 또는 정오, 남을 시해하고 이런 그 댓글들은 차단을 한 20개를 넣어놨어요. 그걸 피해서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기가 찬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망했어요. 구조적으로. 정치는 입체적인 것인데, 오늘 유승민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페이스북으로 몇 자 올리죠. 제가 2달 전에 그랬어요. 11월, 10월 달에 유승민이 너무 지독하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막 20% 깨질 때, 윤석열 지지율 이대로 가면 식물정보가 되며 보수가 또 한 번 괴멸된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 2달, 3달 노력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유승민은 출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응? 그래, 오늘 뭐 아주 간단하게 몇 줄 써서 당 출마, 대표 출마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유승민도 구도만 보다가, 스스로 소멸하는 과정에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나경원 사태로 인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부활할 겁니다. 나경원 사태로 인해서. 그래, 유승민이 요번에 그 당대표 출마를 갖다가 한 3, 4개월 전부터 하려고 최초로 먼저 나왔죠. 그게 이준석 모델을 갖다가, 차용한 거예요. 이준석이가 지난 6.11 전당대회 때 보면은 재작년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 당대표 될 거야. 저 국힘 꼴통들은 내가 가면은 다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유승민도 이준석 차용을 받아가지고 2030 남자애들을 등에 업고 나왔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난 6.3 지방선거 같이 그때도 그랬고, 유승민은 절대 이준석을 업으면 안 된다. 2030은 당연히, 반윤임으로 유승민은 2030에 얹힐 필요 없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길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정세 판단 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고TV가 말씀드리길 유승민은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다. 그게 그동안 다 밝혀지고 있었죠.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말을 유승민의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 팩트예요. 내가 다 만나보고 통화하고 한 거니까. 요번에 윤석열한테 쪼로로록 달려가가지고 유승민계들이 몇 명 있었죠. 공천 받으려고 신은식이라든가 또는 강대식이라든가 또는 저기 포항의 김병욱이라든가 그죠? 유승민 쪽에 선 현역 의원들이 딱 한 명 남았어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웅이 말고 김웅이는 너무 철이 없고 걔는 정치를 놀이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승민이 오늘 말하기를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앞으로 다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당대표 출마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을 갖다가 지원했죠. 떨어질 줄 알고 남아 있어라. 대선 경선에서 이유만 해도 존재감이 있고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불미한 정권, 결함이 많은 정권이므로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싸우다 둘이 공멸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6.3 전당대회 때부터 제가 좀 개입을 해줬는데요. 유승민 쪽에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당대표 출마할 적에 절대 이준석 등을 업지 말고 2030 남자들 등을 업지 말고 크게 가라. 크게. 윤석열을 지켜갈 적에도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신당을 창당해라. 지금 무당층이 50%까지 가 있어요. 신당 창당해서 승부를 걸어야지 꼭 윤석열 공격하고 당대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소멸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데 그 말길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경원 사태로 인해서 나경원 사태는 그 대단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고 정치 유튜브 이리저리 기웃하려는 사람은 항상 실망을 느낄 겁니다. 나경원 사태로 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부활이 돼요. 그게 윤석열의 민낯과 김건희의 정치 진입을 다 봤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유승민과 이준석 등등은 신당을 창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준석도 유승민을 쌩까고 있고 유승민은 자기 아들 같은 이준석의 등에 기대고 있고 먹히는 구조예요. 그건 구도죠. 그건 먹히는 구도인데 지금이라도 신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정치의 한 축을 갖고 계속해서 비판과 충고를 해야 될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죠. 윤석열의 전횡과 폭력이 너무 강함으로. 자, 두 번째 안철수 들어가는데요. 지금 민심은 안철수로 다 돌아섰어요. 애초에 그랬었어요. 나경원 사태부터 나경원이 그렇게 1위를 달리고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윤석열이 밟아버리고 윤핵관의 공작을 펴자 나경원이 15% 20%가 떨어졌는데 나경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했으면 나경원이 되는 구도였어요. 그런데 나경원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힘 저것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민심이 이제 윤석열과 국힘을 벌일 겁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러면은 지금 근래에 어제 그저께 국힘 지지층만 조사해 봤더니 안철수가 김기현을 압도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더라. 그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럴 거예요. 국힘 지지층에서도. 근데 당원들로 가면은
그 AR에서 조사고 국힘 지지층이지 당원들 아니니 당원들은 현장 투표에서 이 모바일로 투표할 적에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데 나경원의 표는 전부 다 누구로 가 있다? 안철수로 가 있어요. 그게 국민의 민심이고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반동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국힘 지지층에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이런 걸 다루죠. 2050, 2040까지가 37%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뭐 40%다. 그리고 수도권이 또 30 몇 프로다. 영남이 45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상관없이 요번에 당대표 선거도 5060 제일 많은 그 합리적인 그리고 제일 많은 세대예요. 오직하면은 KT 58년생이라 그러겠어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제가 계속 3년 반을 관통하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민주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말기에서부터 전두환 시대까지. 그게 그대로 5060들이 국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70대 이상에서는 누구야? 김기현에 대한 몰표가 나올 것이지만 지금 70대가 대단히 문제예요. 사례 분별이 없어졌죠. 국힘 쪽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거 보면은 5060이 이번에 결판 낼 거예요. 언론에서는 뭐 수도권이냐 중도층이냐 2030이냐 중도층이 미쳤다고 국힘에 지금 당원 가입돼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준석이만한 뭉텅이 2030 남자애들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때 같이 입당할 적에 윤석열 파가 있고 이준석 파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5060의 합리적인 지식인들, 합리적인 진보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해서 판이 갈리는데요. 뚜껑 열어봐야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민심과 나경원, 나심이죠. 나심은 지금 그 안철수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김기현이라는 애가 자꾸 지금 엉뚱한 말만 하고 궤변 같은 걸 내려놓죠. 또 안철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이게 진다는 거고 공포감 위기감이 있어요. 당원 표만 바라고 있고 그게 지금 대단히 불안하니까 장재원이가 물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장재원이가. 근데 장재원이가 안철수 못 칩니다. 안철수가 보통 인간 아니에요. 11년 동안 박원순, 문재인, 젤라도 국힘, 국민의당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장재원이나 윤핵관들이 유승민과 이준석과 나경원을 공격하면서 그런 행태를 아무리 해봐야 안철수는 그냥 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발하고 탈당을 하겠죠. 언젠가는. 윤석열이 무너지면 탈당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심과 국힘 지지층에서는 대부분이 안철수로 돌아섰는데 당원들의 장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 또는 2등, 1등을 다투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제 오늘 내가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11시니까 오늘 당대표 컷을 3명을 하느냐 4명을 하느냐 그러면 3명을 할 확률이 대단히 많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대 나머지 주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잘라야 돼요. 황교안을 잘라야 되는데 황교안이 지금 3위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로는. 그럼 얘네들이 뭘 갖고 나오겠어요? 당원들은 황교안을 안 좋아한다 이렇게 갖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차 경선에서 김기현이가 1등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나 본데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당원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지금 이 이게 국힘의 난동입니다. 난동.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구조적으로 망한 거를 구도만 짜가지고 윤석열 편이냐 윤석열 편이 아니냐로 지금 갈라치웠죠. 국민을. 거기다 나경원 사태로 보수를 갈라치웠어요. 구도만 본 거죠. 근데 국민들은 볼 적에 구조적으로 봐요. 우리나라 정치는 왜 저렇게 됐지? 그 구도적으로 개딸들 민주당 25%, 국힘 70대, 60대 후반 70대까지 25%. 그걸 극혐이에요. 국민들이 볼 적에는. 그럼 국민들은 구조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 민주당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은 정권을 다시 가져온 국힘이 저게 지금 보니까 공학으로
윤석열 편이냐 아니냐 그것만은 가지고 있어요. 저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된 당이 아니냐 깨야 된다. 그게 지금 폭발적으로 국민 민심이 그런 거예요. 폭발적으로 구조적으로 썩었다.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박근혜 때 그렇게 당하고 나서 탄핵과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80%의 반대를 일으켰던 저 국힘이 그거보다 더 썩어버렸다. 응?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신문 칼럼이나 사설을 읽어보면은 그 보수지나 중도지나 편이 갈려요. 그럼 보수지에선 보면은 어차피 윤석열이 중간평가고 총선은 윤석열이 그립을 잡고 가야 된다. 그거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건 수없이 이야기했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할 것이고 윤석열이 당을 장악하고 전행적인 민주주의 압살과 폭거가 들어가면 윤석열이 망하는 길이고 국힘은 그거 따라가 당연히 망하는 거고 정권이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김대중 칼럼이라고 나왔죠.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그게 100% 강성 우파 꼴통이에요. 김대중이. 그 김대중 칼럼을 읽어보니까 윤석열은 당 선거에서 개입을 멈춰라. 결론이 그거더라고. 윤석열 너는 박근혜도 아니고 김대중도 아니고 김영삼도 아니다. 응? 지금 총선을 당신이 장악해가지고 당신이 이기려고 그 윤석열한테 너가 이기려고 사당화를 시켜서 일렬 정도를 세워가지고 총선 때 이 정치권의 불신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너가 총선 때 공천을 사적으로 검사 위주로 국힘을 뭉개고 들어가려고 그러나 본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응? 그래서 뭐 3.8 전당대회도 참여한다 그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국힘을 갖다가 당신 옆에 줄만 세우는 밑에 줄만 세우는데 그거 큰일 난다. 당 선거 개입을 멈추고 당을 자유롭게 하라고 김대중이가 그런 칼럼 쓰던데 그놈도 미쳤어. 지금 조선일보 칼럼과 사설을 읽어보면은 아주 악질적이에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만 생각하고 김건희만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 80% 이상은 싫어한다는 거죠. 70대 이상 또 60대 후반의 25%만 제외하고는 아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죠. 근데 김대중이 오늘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도 민심이 얼마나 지금 흉흉하고 흉폭적으로 오는지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구 편도 못 들어요. 고고TV는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둘 다 형편없어.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이가 되면 민심이 쳐버릴 것이고 윤석열과 김기현 당을 그 다음에 안철수가 되면 윤핵관들과 윤석열이가 안철수를 치버릴 것이고 망했어요. 다 쫓아냈잖아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나경원이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